자, 이번에는 12지지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그 12지지를 보면은요,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것이 계절적인 절기의 의미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라는 것은 이 절기에 따라서 나눴다. 계절에 따라서 나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, 그리고 여기에 그 동물이 들어가 있잖아요. 뭐 자는 쥐를 나타내고 축은 소를 나타내고 이런 식으로 그 동물이 들어간 것은 당나라 때부터 나온 겁니다. 그러니까 당나라 때 이 지지에다가 그 동물을 붙이는 그런 것이 시작이 됐고 그 전에는 없었어요. 그러니까 처음 이 12지지가 나왔을 때는 이 절기를 따라서 절기의 영향을 받아서 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우선 자를 보면은요, 이 자라는 것이 그 아기가 자궁에서 나오는 모습,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탄생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이 자라는 것은 그 음력 11월을 나타내는데 이때 그 동지가 들어있잖아요. 그래서 그 동지라는 것은 그 밤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때, 그때를 나타냅니다. 그래서 1년의 시작을 이 자월로 잡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12지지가 나왔을 때는 이 동지가 우리가 지금 그 새해가 시작되는 걸 입춘을 기준으로 잡잖아요. 그런데 처음에는 이 동지를 기준으로 잡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옛날에는 옛날이라는 것이 옛날 옛적 뭐 당나라 시대보다 그 전에 무슨 주나라 뭐 그런 처음 그 부족국가 시대 지나갔고 그 고대 국가가 시작할 무렵 그쯤을 말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는 그 황제가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사를 지내고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행사였는데 4월은 너무 추우니까 이걸 이제 좀 따뜻한 때로 바꾸자 그래갖고 그 설에 의하면은 그 주나라 때 이제 그 입춘을 갖다가 이제 그 한 해의 시작으로 그 바꿨다고 합니다. 그런데 지금도 대만에서 보면 이 동지를 그 한 해의 시작으로 잡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. 저도 그 만세력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 동지를 기준으로 하는 만세력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동지를 이 자월이 그 한 해의 시작으로 봐도 된다.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자라는 것이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자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처음 시작의 의미가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자라는 것이 그 양수를 나타내죠. 그러니까 그 오행 중에서 이 수기운을 나타내는데요. 이 물이라는 것이 그 만물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자수, 양수를 나타내는 것이 그 가장 처음을 나타내고 이것이 그 문자의 모양을 보면은 아기가 그 자궁에서 나오는 모습, 탄생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이게 이제 자라는 것이 그 어머니의 자궁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아이가 이 자라는 것이 이 어머니 자궁에서 반 정도 이렇게 아이가 나온 거죠.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그 축이라는 것은 아기가 이제 나올 때 손을 쥐고 나온다고 합니다. 이렇게 손을 딱 쥐고 나오면 그 아이를 잡는 사람이 아이의 손을 딱 펴주죠. 펴주면서 아이가 이제 그때 기운을 딱 받는 거예요. 그러면서 사주가 딱 결정되는 거죠. 그래서 인생의 대체적인 그 운명이 결정이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을 나타내는 그 모양이 바로 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인이라는 것은요, 이제 그 입춘이 시작되면서 그 1월이 시작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, 이 인이라는 것부터 이제 아이가 그 자라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아이가 커가지고 아장아장 걸을 때 그 부모가 아이 손을 딱 잡고 같이 걷잖아요. 이렇게 뒤로 빼면서 아이 손을 잡고서는 같이 이렇게 걷는데, 그때 손을 마주 잡고 걷는 형상. 이것이 바로 인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것은 1월을 나타내고요. 그리고 이제 묘라는 것은 애가 이제 좀 커가지고 바깥에 이제 막 나가서 노는 거예요. 그래서 문을
그 활짝 열어 젖히는 형상. 이것이 묘라고 할 수가 있죠. 그러니까 묘라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 묘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. 이렇게 생긴 게 그 운을 나타내는 이 문문자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할 수가 있는데, 이 이제 아이가 그 2월 달이면 이제 봄이 됐으니까 그때 밖에 나가서 딱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문을 열어 젖히는 현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진이라는 것은 그 조개가 벌어진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. 이걸 뭐 별진자로도 쓰는데, 이제 옛날이니까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개울에서 그 막 그 물장구도 치고 그럴 텐데, 그때 이제 3월이 되면은 그 조개가 이제 있어갖고 그게 딱 벌어진 모습, 그걸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 사라는 것은 뱀사자잖아요. 근데 그 뱀이라는 것은, 이런 파충류는 겨울에는 이렇게 겨울잠을 자다가 이제 뱀이 나왔다는 얘기는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이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. 그래서 이 사라는 것은 그 4월을 나타내고, 그리고 이 오라는 것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사냥하는 걸 나타내는데요. 오의 모습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그 화살촉을 나타낸다고 합니다. 화살촉, 화살을 이렇게 쏠때 화살촉 모양, 이것을 이게 나타내는 것이 이 오화다. 이렇게 돼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성인이 돼서 여름에 이제 한창 그 사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6월이 되면 이제 그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요. 이 밑자가 나무 목처럼 생겼잖아요. 나무 목자가 있으면 여기에 그 짝짝이 하나 딱 있는 게 이 밑자인데, 이게 그러니까 그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열매가 맺혀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죠. 그것을 이제 6월을 이것이 이제 6월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7월이 이제 그 신에 해당이 되는데요. 이 신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. 신자가 이렇게 생겼으면 대부분 이렇게 한자가 이렇게 밑에서 위에서 딱 내리꽂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이것은 그 갈라지는 형상을 나타냅니다. 그러니까 밤이 이제 다 익어가지고 딱 벌어지는 모습, 뭐 그런 열매가 열려가지고 딱 벌어지는 모습, 그런 것을 이제 나타낸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8월은 있잖아요. 8월은 곡식을 저장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, 이제 7월에 이제 그 열매가 다 열려가지고, 그럼 그 곡식을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, 이게 이제 그 항아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항아리가 이렇게 있으면, 여기에다가 곡식을 담아야겠죠? 곡식을 담아요. 그래서 이 저장한 모습, 이것을 그 유라고 할 수가 있고, 이것이 8월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술은 그 9월을 나타내는데요. 이 술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. 이 대지를 나타내는 이 무토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짝대기 하나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거든요. 이게 해가 대지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형상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이 바로 9월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해라는 것은 이게 무슨 돼지 해자를 써가지고 뭐 돼지의 형상을 나타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, 이 해는 그 어머니가 그 뱃속에 그 임신을 한 거죠. 임신을 해서 어머니 뱃속에 아이가 이렇게 들어차 있는 형상, 이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10월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